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며 유쾌하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월요 미니특강 박구용. 맞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에 이분을 다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밖에 PD가 노래를 골라서 입혀야 되는데 그 고를 시간이 없어서 아하. 일단 목소리부터 따고 아하. 그리고 한다고 하네요. 노래는 나중에 입힌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교수님?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조금 아팠지만. 그러니까요. 네. 아유, 걱정이 됐습니다. 네. 저 지난번에 오셔서 이제 녹음도 하고 가시고 방송을 해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좀 아프셨다고. 네. 네. 가끔 아픈 게 좋죠. 가끔 네. 아픈 게 좋다? 네, 쉴 수 있으니까. 아, 코로나 네네. 걸리셨습니까? 코로나. 처음 걸리신 처음. 거예요? 어때? 증상은 어땠습니까? 증상 막 뭔가 호신이 많았는데 큰 건 없었고 미각 후각을 잃어버리셨어요. 잃어버려서 이게 오래가면 어떡하나? 예. 이거 심각할 것 같은데. 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목소리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예, 아, 이거. 근데 뭐 많이 이상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저 걱정했거든요. 아니, 이분이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광주까지 내려가야 되나? 아, 걱정해 주는 분도 있고 참 좋네. 아니, 왜냐면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하.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지금 좀 나아지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네네. 예. 아니, 진짜 그 신년 특강으로 저희가 네. 3주를 했잖아요. 박구용, 왁구용. 반응이요.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아니,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문자를 네. 제가 다 캡처를 일일이 해놔서 나중에 보여줘야지. 네. 하고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예. 아무튼 문자를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772번님께서 교수님 특강을 끝까지 들으려고 막히는 길로 돌아서 일부러 집에 가고 있어요. 최 장군 적수 만났네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하. 남겨주셨고, 철학 이야기 동가 김님께서는 너무 재밌다고, 아쉬우니까 꼭 다시 나와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6173번님, 두 분의 웃음소리 누구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혹시 잃어버린 남매 아닌가요? 이런 문자. 나한테는 영광인데 예. 최 장군한테는 치욕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웃음소리가 뭐 비슷하다는 거는 저한테는 칭찬이죠. 아 그래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캡처를 다 해놨습니다. 류나니님. 아하. 안진걸 소장님이라고 그 민생연구소 그 소장님께서 이 코너를 엄청 정말? 재밌게 들으세요. 안진걸 와, 박구영 교수님. 안진걸 소장님 응원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봐야 되나? 그렇죠. 예. 안진걸 소장님도 들으시고, 그리고 교수님 고정 가구용 저는 계속 듣구용 홍은미님. 그 밖에도 장택수님 고정 코너 계속해주세요. 궁합이 최고입니다. 인문과 철학 이야기 쏙쏙 잘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교수님 책도 사서 보신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책이 많이 팔려서. 아, 진짜요? 네, 일세가 다 팔렸대요. 500부가 다 나갔어요? 전부. 와. 주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반응 같은 것도 좀 주셨습니까? 네. 깜짝 놀랐다고 일단 내가 나왔다고. 왜 거기 가서 왁구용 하고 있느냐며. 그래서 잘 들으셨답니까? 네, 그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골목에서 같이 골목을 누비면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골목 친구들이 골목 고향 친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얘기해 드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분들 성함 얘기해 드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단 한 명만 얘기할게요. 박상귀. 박상귀님. 박상귀님. 상귀야 듣고 있니?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얘기할 수 없어요. 성함을 밝히기. 알겠습니다. 박상귀님 잘 듣고 계시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박구영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게스트분들 중에 택시 기사님이 계세요. 여인만 기사님이라고. 남귀룡은 또 얘기해 주세요. 남귀룡. 남귀룡. 이름이 특이한 애들이네. 다 보니까. 박상귀님과 남귀룡님.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귀룡이라는 이름이 사실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한자로 제가 귀룡이거든요, 사실은. 구용이 한자로 하면 귀룡이다. 네. 귀한 용. 거북귀자 용자. 거북귀자. 네. 어려운 한자 아닌가요? 그렇죠. 거북귀자를 이름에 쓰나요? 네. 일단 오래 살려고. 그렇지. 구지가가 생각나네요. 그렇지, 갑자기. 그렇지. 예. 음흉한 사람들.
음흉함이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연결되죠. 오. 거북이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거북이가 좀 음흉한가요? 음흉하고 은큼하죠. 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그렇지. 예, 그 남귀룡님 거북기자 쓰시는 남귀룡님. 걔가 무슨 기자 쓴지 나는 몰라. 아, 그건 몰라요. 예, 남귀룡님과 박상빈님, 여인만 기사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코너를 애정하고 계시다. 골목에서 놀던 친구들. 예, 골목에서 놀던 깨복쟁이 친구들. 그렇지. 근데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3번만 저희가 함께 했는데 제가 계속 같이 고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연락도 드리고 그렇죠. 이제 좀 내가 최장군 프로그램에 그래도 당분간은 좀 나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에 대해서. 아, 원래 진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예. 안 정말? 나오려고 한 이유부터 물어보세요. 안 나오려고 한 이유. 예, 서울이 너무 추워. 아. 광주는 따뜻한데 따뜻한 곳인데. 서울은 너무 추워서. 예. 그래서 너무 추워서 안 오려고 했는데 최장군이 너무 간절하게 정치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 누구나 철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아, 그렇지. 이 권리를 내가 철학 교수가 뺐으면 안 되지. 예. 이런 생각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오늘 그냥 편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오늘 준비한 것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오실 거니까 꼭 오늘 준비한 분량을 오늘 다 끝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도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방송 작가님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저 스태프들도 이제 저한테 적응을 한 지가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 또 저러나 보다 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주는 분이 있었어요. 야, 그냥 쉽게 가. 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틀고 뭐 문자 소개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가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시부터 6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내가 뭐 빨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멍 때릴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많은데 굳이 이 시간에 4시부터 6시까지 방송 듣는 청취자 그리고 거기에 굳이 50원을 들여서 문자를 보내는 청취자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물론 음악 듣고 얘기하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서 뭔가 공감을 좀 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풀리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혹은 여기에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면 더 좋은 거 아닐까?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예의 바를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 친절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특정된 대상에게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으로부터 취할 게 분명하니까. 있으니까. 근데 불특정 타인 다시 영원히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받는 아픔, 고통, 관심을 기울이는 것. 네. 그게 이제 가치 있는 거거든요. 가치 출발이거든요.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보는 사람한테 지키는 예절은 사실은 도덕적인 거와 관계없어요. 그건 그냥 루틴, 그렇죠. 일상. 그렇죠. 그냥 뭐. 그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거예요. 오히려 보면.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볼 일이 없는 사람한테 지키는 게 정정한 의미의 소독이거든요. 예의고. 그래서 방금 최 장군께서 그럼 좀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 불특정 청취자들이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보고 싶다. 그게 매력인 거죠, 최 장군의.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교수님 처음 오셨을 때 막 이것저것 막 시켰잖아요. 막 왁구용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시켜고 막 했더니 이제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니 교수님 모셔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교수가 별건가요? 교수는 아무것도 아니지. 교수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오시자마자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그거부터 여쭤봤어요. 교수님이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불편한 지점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왁구용 뭐 각구용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소통하느냐.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 거기에 어떤 공감대를 갖느냐. 음. 특히 제가 이제 이 최장군에 나오겠다고 마음먹은 두 번째 요인이에요. 두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인데 여러분 누군가 사랑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 사랑해. 그럼 저는 교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해봐.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관심인지 몰라. 상대방이 지금 뭐에 꽂혔는지 몰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소유욕이지. 욕망이지 그냥. 사랑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건 철학자 칸트가 한 말이에요. 교수님이 한 말이 아니군요. 그렇죠. 칸트. 칸트. 예. 인식, 즉 알려고 하는 욕심. 아주 쉬운 말이에요. 엄마가 딸을 사랑한다 그래? 근데 딸이 지금 뭐에 관심인지 몰라. 그건 사랑 아니에요. 소유욕이다. 소유욕이고 지배욕이에요. 욕망일 뿐이에요. 남편이 지금 뭐에 관심인지 몰라. 사랑 아니에요. 아내가 지금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예. 아내가 지금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몰라. 그건 사랑 아니에요. 변화를 알아야죠. 근데 최 장군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서 그건 사랑 맞다. 그럼요. 오케이. 예.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은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말인데 아하. 제가 이건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했어 밖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 스태프들 지금 표정이 5번째 똑같은 얘기 지금 듣고 있어요. 사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랑의 그 세 가지 삼각형이 밖에서 진절머리 난다고. 근데 우리 청취자들은 지금 처음 들으니까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사랑의 요소 세 가지 삼각형, 사랑의 삼각형. 친밀감과 열정과 개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친밀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열정이 없을 수 있죠. 개입은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는 이거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늘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완벽한 사랑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랑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없다고 느끼는 순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아하. 이게 저의 개똥 철학입니다. 별로 말이 안 되지만 어떤 게 말이 안 되는지 꼽아주세요. 다음에 특별히 사랑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하죠.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그 전문가니까. 정말 전문가세요? 네, 제가 논문까지 쓰고 그래 지금 연구 주제예요. 사랑에 대해서? 네, 사랑, 우정.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랑과 우정을 포함한 친밀성이 저희 연구 주제예요. 친밀성. 그러니까 최근에 쓴 책 예. 자유의 폭력 이후에 제가 쓰려고 하는 책은 친밀성의 생산이에요. 친밀성의 생산. 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하고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가고 있어요. 점점점. 누구하고 친해지지 못해. 이건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연구하고 있거든요. 예. 공공성에만 연구했는데 지금까지는 네. 이제 친밀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우정,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건 제가 또 전문적으로 하니까 따로 한번 저희가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기로 너무 하죠. 좋아요. 친밀성,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최장군의 개똥철학은 조금 이제 나중에 그때 혹독한 재평가를 받아보기로 하죠. 혹독한 재평가. 아니 또 네. 궁금한 게 철학자들은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통계 조사 기법을 그렇죠. 사용한다든지 해서 검정이라는 그렇죠. 과정을 거치고 이 똑같은 통계 조사를 몇 번을 했을 때 다른 연구자들이 했을 그렇죠.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그렇죠. 데서 유의미를 찾잖아요. 그렇죠. 철학은 어떤 식으로 연구 방법을 진행하나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 그러면 그런 걸 양적 연구라고 그래요. 방말하자면 수량으로 수량화 시킬 수 있는 연구만 하는 걸 사회과학이라 하죠.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도 그걸 양적 연구라고 해요. 저희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연구들이 축적된 걸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질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양적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아래 것들이 하는 거고.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사회과학자들에게 지금 아래 것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래 것이란 말은 계급적 의미에서 아래 것이라는 말이 계층적 의미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아래 단계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기능적 분화란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기능적 분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사회는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사장님하고 회사원하고 즉 다시 말하면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이건 기능이에요. 사회적 인격적 지위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격과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효장군이 있고 스텝이 있잖아요. 예. 그럼 기능이 다를 뿐인 거예요. 각자 다른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예. 거기에 인격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거나 낮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차에도 부품이 엔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바퀴도 있고 그렇죠. 여러 부품이 있잖아요. 다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기능에 충실한 거지 그 기능 사이에 우위가 있거나 없죠. 상하 관계는 없다. 없죠. 뭐 엔진이 높고 그건 뭐 없죠. 배터리가 낮다 네. 이런 개념은 그런 아니다.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는 순간 꼰대가 된다. 그렇죠. 아. 내가 교수고 교수면 옆에 또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서로 기능이 다를 뿐인 거예요. 거기에 지위, 인격적 지위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구나. 음.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기능적으로 아래단계일 뿐이지. 그렇지. 사회적으로 뭐 아래단계에 있다 이 얘기는 그러면 아니다. 안다. 예. 저는 유기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구영 교수님이 제가 지난 방송에 한 그 모든 것들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음을 본인 입으로 그렇죠.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 중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에 맞는 각자의 기능을 하는 거죠. 각자의 기능. 예, 여기에 인격을 막 지위를 막 손상받았다 이런 건 하수지 하는 거죠. 여기에 권력자는 누구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최 장군이다. 예.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또 왔는데 이거를 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세요? 예. 예. 4186번님이 종교적으로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음. 생각하나요? 라고 지난 강의를 듣고 질문을 종교적으로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고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종교에서 말하는 시간과 철학에서 말하는 시간과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철학 내에서 다루는 시간은 그 안에 종교도 있고 과학도 있어요. 네. 다 섬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종교마다 다를 수 있겠잖아요.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까 같아요. 종교적으로는 종교적인 관심에서 시간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어려운 주제. 죽음? 몰라. 음? 부활?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생각하면 네. 가장 어려운 주제가 시작이 있냐는 문제죠. 시작. 시간의 시작이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시점이 있고 예. 시간이 없는 시점에서 시간이 생겨난 시점이 차이가 어려워요. 있을까? 어려워. 네. 어려워서 이것도 나중에 네. 어떤 종교나 음. 뭐 과학이나 그 접점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다면 아니면 지금 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네. 최 장군이 잘해야 될 것은 너무 어렵지 않게 가도록 알겠습니다. 전제시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네. 밖에 PD는 음. 지난번 방송 듣고 더 어려워도 되겠다. 더 끄집어내고 더 깊게 가도 되겠다. 네.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 독어를 잘하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독일어로 방송해야 되는 거야? 본인은 더 어려워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어로 시간이 뭔지 알아요? 타임 아니에요? 독일어를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구태탁밖에 몰라요. 짜이트.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독일 말을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시대 정신이란 말이 있어. 시대 정신. 해겔이 한 시대 정신. 그 자이트가이스트. 근데 우리 말로는 원래 우리 말에는 시간이란 말이 없었죠. 없었나요? 없었죠. 우리 말에 없는 말이에요. 서양 말을 번역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시간이란 말은. 그럼 우리는 옛 선조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시간이란 말 대신에. 때, 정오, 뭐 글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시죠, 시.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 이건 교양 언어예요. 시는. 네. 시는 교양 언어. 예. 일상 언어는 때예요. 때. 그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죠. 때. 왜 매력적일까요? 왜 매력적인 말이냐면 때라는 말 속에는 과학적인 시간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때에 따라 때가 있어야 되잖아. 때를 맞춰야지. 네. 이 말은 때라는 말이 그냥 객관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말만 아니에요. 그 상황, 그 장소, 그 사람에 맞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아주 매력적이죠.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우리 선조들이
시간을 이해할 때는 때라는 말이 훨씬 중요해요. 때에 맞게. 때에 맞춰야지. 그러니까는 과학적인 시간은 딱딱 정해진 그렇죠. 누구에게나 딱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라면 우리 선조들이 일상 용어로 썼던 때는 개별성이 있고 그렇죠. 주체성이 녹아져 있다. 그렇죠. 그 맥락이 사람과 녹아져 있고. 상황에 그렇죠. 따라서 상황과. 각자 다 다른 때. 그렇죠. 그것도 다른 게 아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시간에 가까운 것은 시예요. 시. 네네. 자시. 자시. 묘시 할 때 예. 시.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아주 늦게 낳으셨어요. 늦둥이. 늦둥이 중에 예. 늦둥이 중에 늦둥이에요. 늦둥이 중에 늦둥이. 예,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시간이라는 말을 쓰는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표현하세요? 시라고 표현해요. 항상. 시 어떻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몇 시에 태어났냐 이런 말 쓰지 아. 몇 시에냐 뭐 이렇게 하지 간자를 붙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일상적으로도. 네네. 근데 지금은 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데 그 시간이란 말을 우리가 쓰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도 이미 시간은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보는 예. 그 시각이다. 시간에 그렇죠. 대해서 예. 예. 그게 종교도 모든 종교가 아니에요. 일부 종교. 일부 종교가. 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교에서 시간과 기독교에서 시간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니까 그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아 세계 사실은. 자체가 그렇죠. 세계관이 그냥 다른 세계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인 거예요. 접점도 없고. 그렇죠. 접점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죠. 그건 이제 좀 전문적인 영역인데 접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건. 굳이 찾아내야 됩니까? 중첩적 합의가 있는 지분이 많을수록 사회가 안정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가 있다고 하면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중첩적 합의란 이유는 다른데 결과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중첩적 합의예요. 말이 좀 어렵죠. 아니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티났어요? 아 깊게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거 아는 척하는 것도 힘드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귀중한 존재야. 예. 여성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고 쳐봐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종교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아, 이유가. 그렇죠. 이유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동의할 수 있잖아요. 결과는. 결과는 동의할 수 있다. 이런 걸 중첩 오버래핑 되는 거 영어로 말하는 건데 교집합. 그렇지. 근데 교집합이라고 하면 그건 아주 평면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입체적으로 교집합이 있는 걸 중첩적이라고 그래. 교집합 3D 버전. 그렇지. 이러면 되죠. 아, 교집합의 좋았어. 3D 버전.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합의나 담론들이 많아질수록 그렇죠. 사회가 건강해진다. 건강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해석도 그렇죠. 종교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지. 근데 그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죠. 연구자들은 그런 걸 해줘야 되죠. 그런 일을 하는 게 연구자들. 인문학자들은 특히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예, 인문학자들은 사회과학의 통계에 기반 위에서 그런 어떤 상위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그렇죠.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빨라 좋아. 예. 자, 그럼 이제는 우리 방송을 해야 할 때라고 밖에서 그러니까 때가 왔어. 본론을 해야 할 때라고 지금 이제 강조를 하니까요. 이제 들어가 때가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때가. 이제서야 오늘 준비한 주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잘 사는 방법,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과 살가운 사람, 그 사람과 낭만적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박구용 교수님의 왁구용에서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 간단해요. 예. 모든 지식체계,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 우리가 제한된 시간밖에 안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귀중하게 사느냐에 그렇죠.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모든 학문 영역에서 모든 담론에서 그 끝을 가보면 인문학적으로 끝을 가보면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나와요. 그게 시간이에요. 네.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살가운 사람과 가장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그렇지. 그 사람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네. 시간만큼 중요한 게 뭐냐? 공간이에요. 시간만큼? 예. 시간만큼이나. 네. 한때는 시간이 안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예. 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시간이 실제로 중요하게 느끼질 않았어요.
루틴이란 게 정해져 있죠. 해가 뜨면 밭에 가서 노동을 하고 시간이 안 변하니까. 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이 시간, 그렇죠. 이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루틴하게 그렇죠. 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학문 체계에서는 시간이 중요하긴 했지만 오히려 공간을 더 중시하겠어요. 왜? 내가 어느 자리에 태어나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많은 걸 결정지으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에 어느 동네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점점 사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중세 사회에서 현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말하면 공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시간이 독립변수가 되고 공간이 종속변수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전통적인 사회를 가면 공간이 종속변수인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독립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도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주 너무 쉽게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얘기를 중세 나왔고요. 예, 현대 나왔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동물들도 생각해보자고요. 동물들 생각해보면 동물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어떤 거예요? 영역. 그렇죠. 자기 영역.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영역을 설정한다지. 영역. 우리가 일본 말로 많이 쓰잖아요. 자기 영역을. 나와 그런 비슷한 말을 쓰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 말을 우리가 많이 쓸까? 그게 조폭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일본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벌한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중요한 문제였겠죠. 공간이란 문제가. 내가 어느 영역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각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자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자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시간은 일단은 지금 뭐 스마트폰을 쓰기도 하고 알람 같은 거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을 자각하는 일은 있잖아요. 우리가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죠. 뭐 때가 되면 내가 이날 스케줄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죠. 사니까. 근데 공간? 뭐 이사 갈 때나 빼고는 공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안 해보는.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의 가장 큰 모든 사람들의 욕망은 뭐냐면 오래 사는 거죠. 그럼 공간과 관련된 우리 욕망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영역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얼마나 내 영역을 넓힐 수 있느냐잖아요. 그럼 내 영역이 얼만큼 되는가? 그러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공간도 있고 물리적 공간, 비물리적 공간도 있겠죠. 물리적 공간은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공간. 직접 우리가 지금 같이 소장군과 제가 같이 물리적인 사용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과 우리가 지금 물리적이진 않지만 공간을 같이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비물리적 공간이라 함은 그렇죠. 지금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것도 약간 3D 느낌, 메타버스 느낌 이런 게 좀 나네요. 시간은 가고 있지만 시간과 또 다른 개념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하나로 모여지는 그 점이 최장문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자면 각자 물리적으로는 다른 공간에 있지만 비물리적 공간은 우리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공간을 그러니까 공간을 키우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영역을 키우려고 하는 건 동물적인 거예요. 이 동물적 욕망을 인간적 욕망으로 발전시키려면 물리적 공간에 집착해야 되겠어요? 비물리적 공간에 집착해야 되겠어요? 비물리적인 공간에 집착할수록 더 좋겠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겠다. 그렇지.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응? 교수님. 근데 지금 저희 아직 본론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30분이 벌써 이제 훌쩍 지나서 전하는 말씀도 듣고 와야 되거든요. 듣고 퀴즈 박구용 왔고요. 이 퀴즈도 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지금 얘기한 게 없어서 밖에서 퀴즈를 만들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기대되네 근데. 우리 스텝이 가능할지. 서울대 나왔으니 가능하겠죠?
이런 뭐 이제 학벌에 따른 또 이런 것도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타파해야 할 것 중에 예. 하나다. 제가 그 문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할게요. 학벌. 기회가 너무 많아. 지금 얘기할 기회가 너무 많아서 네. 교수님,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박구용의 왁구용. 왁구용, 예, 왁구용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전하는 말씀 나가는 동안 교수님께서 저한테 아니 책을 1000권이 나갔는데 500권만 나갔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1쇄로 500권만 찍은 줄 알았는데 1000부를 찍으셨군요. 네, 네. 찍었군요. 네. 그게 다 나갔어요?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래서 청취자분 2세를 바로 우리가 2세. 예, 인쇄 들어갔어요. 참고로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인쇄가 나오지 않아요? 네, 저는 저희 학문적인 책을 내주는 출판사에 감사하기 마음으로 예. 인쇄는 받지 않습니다. 예. 어.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출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절망의 오솔길로 지금 들어선 청취자분 우리 구매하신 분이 1000분이 넘게 예. 계신다. 저번에 책 그 얘기하실 때 그랬거든요. 이 책은 절망의 오솔길이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봤어요. 쭉 나름 글에 힘이 있어서 아하. 저는 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래도 글에 힘이 느껴진다. 예. 제 글을 읽다가 10분 안에 머리에 쥐가 안 나면 네. 나는 천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본인도 약간 천재일 수 있다 이런 아니,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제가 천재면 그렇게 안 하죠. 절망의 오솔길로 빠지고 싶으신 분들 700페이지가 넘는 박구용 교수님이 진짜 10년 동안 아주 열과 성을 다해 쓴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 꼭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꼭 사서 읽으시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꽂아 놓으시라. DP를 하기엔 아주 좋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밖에 스태프들이 이 지금 한 얘기가 퀴즈 낼 만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뭘 냈을까? 문제를 쥐어짜 봤습니다. 자, 퀴즈 맞고요. 예, 오늘 미니 특강에서 나누고 있는 주제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야기가 이제 겨우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시간만큼 중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기대 많이 되시죠? 1번 공간, 2번 지방간, 와우. 3번 뒷간.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네, 아주 만족해요. 네. 놀라워요. 쥐어짜는 거 치고는 보기가 네. 나쁘지 않죠. 완벽해요. 공간, 지방간, 뒷간. 아하. 예,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걸 뭘 보내야 돼요? 그쵸.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아.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거든요. 아하. 50원이 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지방간은 없으시죠, 교수님? 지방간이 뭐죠? 지방간? 간에 지방이 아. 껴서 뭐 음주를 즐겨 하신다든지. 제가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예. 많이 마시는데 왜 없지 난? 건강한 체질을 운동을 제가 좋아해요. 테니스 테니스. 일주일에 몇 번 치십니까? 최소 3회 4회. 최소 3회 4회. 예. 어. 밤에는 항상 쳐요. 밤에 예. 누구랑 치는 거예요? 제 클럽의 친구들과. 테니스 동호회. 예. 여기 엘보 이런 데 괜찮으세요? 다 오죠. 그 아픔을 견뎌내 가는 즐거움이 있죠. 내 근육이 아플지라도 근육통을 뚫고 가는 테니스에 대한 나의 의지. 운동에 대한 열정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살가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살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생활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에 가서 생활하잖아요. 그 중에 한 곳이 제가 나머지 또 한 공간이 제가 광주 시민자유대학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네. 또 전혀 다른 색깔이잖아요. 이건 운동은 또 다른. 운동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예. 다른 매력이고 다른 기쁨이고 테니스장에서 누가 제일 대장이에요? 테니스 동호회 회장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테니스 잘 치는 사람? 그렇죠. 그럼 테니스 잘 치세요? 잘을 못 치니까 예. 항상 지도받는 느낌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누군가를 가르치지만 그렇죠. 나 또한 역시 누군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나름 굉장히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대장 노릇만 하다가 예. 쫄따구 노릇도 해보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쫄따구들끼리 어떻게 연합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대장이 이상하게 가르치거나 뭐 그렇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서로 그렇지. 모여가지고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지, 얘기도 그렇지. 좀 그럴 나누면서 때 학생들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공격하겠구나. 나에 생각하고. 대한 뒷담화도 이렇게 그렇게, 하겠구나. 그렇죠. 네. 역지사지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퀴즈 왔고요. 정답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을 이용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시간만큼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정답 보내주시고 이제 그럼 공간으로 돌아와 볼게요. 네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욕망, 뭔가 영역,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 그런데 공간이란 말부터 일단 좀 어렵죠. 공간. 장소란 말도 있는데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뭘까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차이? 영어로 우리가 하면 해볼까요?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뭐예요? 장소. 그럼 공간은? 공간은 뭐죠? 스페이스.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와 플레이스 차이잖아요. 네. 그러면 공간이란 말 그대로 하면 없는 거잖아요. 빌공짜. 그렇죠. 뭐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장소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공간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공간의 원래 의미 자체가 비어 있는. 그렇죠. 비어 있는 거죠. 채워져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 설계를 하는 분들은 몇 평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얼마의 공간을 창출했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얼마의 장소를 창출하진 않죠. 네, 보통 건축가가. 예. 건축가는 공간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럼 장소는 누가 창출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 장소화시키는 거죠.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또 아까 그랬잖아요. 철학 학문사에서 네. 학문의 역사에서 공간이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공간이 중요하냐, 장소가 중요하냐죠. 이런 걸로도 철학자들이 논쟁을 끝없이 합니까? 논쟁을 하죠. 끝없이 논쟁을 하죠. 참- 공간과 장소. 밥 먹고 참 피곤하게 사신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우리가 텅 비어 있는 공간을 많이 갖고 싶은 게 많이 갖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장소를 많이 갖는 게 좋은 건가?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공간이 중요할까? 장소가 중요할까?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혹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아파트를 사요. 새 아파트 들어가요. 그럼 그 아파트는 나에게 공간이 장소예요. 처음에. 공간이죠.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없죠. 그 장소가 수십 년, 수만 년, 수억만 년 동안 쌓아 축적해온 무엇이 없죠. 없죠. 아파트라는 걸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균실 공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무균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남의 손을 타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아파트 들어갔을 때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가정해 그렇죠. 보면 물론 뭐 그 바이러스 배양하면 뭔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은 나의 공간인데 거기는 이제 그때서부터가 시작이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무균실이기 때문에 장소화가 어려워요. 장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유명한 아파트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예. 뭐 A, 네. A 아파트에 서울을 예를 들자면 압구정동에 있는 A 아파트에 42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공간이 똑같아요. 그렇죠.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공간이죠. 그러니까 예. 똑같아요. 그 똑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 다른 방식의 장소를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자,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요. 자, 예. 그러면 움직임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동선이 비슷할 동선이 거고.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럼 멀리서 보면 뭐 같아요? 멀리서 만약에 본다면 좀비들이 움직임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음. 그냥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네.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다음 스텝은 네. 뭐고 충분히 예측이 되고. 혹시 여러분 아파트에 잘 때 침실에 딱 누워 있어요. 그럼 내 침대 위에도 침대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화장실 위에 또 화장실 변기가 위에 있을 화장실 거고. 변기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아파트 살기 어렵죠. 상상력이 일거에 제거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상력이 동원되면 안 되는 공간인 거예요. 아파트라는 곳이. 예. 변화가 없어야 되는 곳이에요. 변화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으면 지루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파트에서는 영상,
영상에 몰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상에 대한 그 몰입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아요. 아, 이 신박한 해석이네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OTT 뭐 예, 새로 이런 거- 나온 드라마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가장 앞서요. 가장 빠르고.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다. 우리의 민족성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 저는 그런 설명은 동의하지 인문학자에 못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아.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변화를 예. 상상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할 게 없으니까. 너무 무료예요.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냥 가장 쉬운 대안이 그렇죠. 리모컨 켜고 뭘 보는 거. 아니면 사람은 스마트폰. 변화에 예. 대한 열망이 강하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가 쉬운 말 해봐요. 움직이는 물체를 장난감으로 좋아해요. 움직이지 않는 걸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 좋아하죠. 생명이 있는 걸 좋아해요. 예. 없는 걸 좋아해요. 있는 걸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아파트에 뭐가 있어요?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상력도 발휘하기 어려워요. 변화를 주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영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공간일수록 아파트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게 또 밀도가 높아요. 아, 그렇구나. 네. 미국처럼 저 막 벌판에 사는 사람들은 예. 영상을 잘 안 보죠. 왜냐면 할 게 변화를 줄 변화가 게 너무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저도 아파트에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그 집을 처음 지으셨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고 저의 10대, 20대 결혼하기 전까지도 그 주택이라는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적된 삶의 역사가 그렇죠. 켜켜이 있거든요. 그게 장소예요. 그게 그건 장소. 공간이 아니에요. 아, 그건 그건 이제 장소예요. 장소다. 네. 음. 그러면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세계 거의 모든 인문학자, 과학자 또는 예술가들이 공간 중심의 사유에서 장소 중심으로 바뀌자는 거거든요. 그걸 장소 특징적 특징적 예. 장소 특징적 사유. 플레이스 스페시픽 싱킹이에요. 아, 우리 대통령 영어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써야 되겠네. 장소 특징적 사유. 그렇죠. 장소 특징적 큐레이션, 즉 큐레이팅. 야, 예술에서는. 영어를 교수님 못 알아듣겠어요. 플레이스, 스페시픽, 예. 스페시픽 뭐라고요? 싱킹 또는 Thinking. 큐레이션. 큐레이션. 이런 거. 그래서 예.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전 세계 거의 아주 모든 어그레시브하네요. 그렇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장소를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뭐라고 하죠?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재생하자고 하는 논리가 생겨난 거예요. 예. 이 논리들을 다 누가 만들어요? 그 원천에서는 예. 저 같은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예? 아, 철학자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더 크게 말하면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증하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그러네. 하고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가로수길을 갑니까? 가로수길이 왜 가죠? 왜 가로수길에 가보면 커피숍이 뭔 차이가 있지? 다른 동네 커피숍하고 예를 들자면 이태원 옆에 어디죠? 거기 어디요? 그 거기 경리단. 경리단길. 경리단은 왜 가냐 이거죠.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장소성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로 최신의 것이 함께 결합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과거의 것이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아예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해 주신 아파트 같은 공간이 신규 아파트 단지가 막 몇천 세대가 들어왔어. 거기에는 역사가 없잖아요. 없죠. 옛 것이 제거한 없잖아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동하거나 내가 그 장소에 계속 막 머물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크리에이티브한 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도심 안에서도 옛 것이 녹여져 있으면서 트렌디함이 가미된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커피숍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상상력, 변화에 불가능한 공간에 대부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이나 변화가 대부분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더군다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교섭, 교류, 유통, 교통, 소통이 불가능한 공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나마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 소소하게 재미있는 내가 큰 돈 것. 쓰지 않아도 그렇죠. 그냥 그게 갈 수 있는 영상 곳. 커피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어떤 프랑스의 인문 지리학자가 예. 어느 날 그분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성함이 중요하죠. 예. 정확히 내가 보고 말해줄게요. 발레리 줄레조. 발레리 줄레조. 발레리 줄레조. 발레리 줄레조. 프랑스의- 얼레리 꼴레리. 예, 그런 느낌. 발레리 줄레조. 발레리 줄레조. 예. 줄레조 말아도 되는데 플레이 말하는 게 좋아요. 발레리 줄레조. 줄레조. 프랑스 학자입니다. 프랑스의 인문 지리학자예요. 인문 지리학자. 지리학자. 예. 이 학자가 박사 과정 중에 한국에 연구차 왔어요. 예. 와서 공항에서 밤에 쭉 인천공항에서 서울 호텔을 오니까 와 그때는 왜 이렇게 성당이 많지?
교회가 많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호텔에 딱 자고 나서 아침에 커튼을 딱 열었어. 아파트밖에 안 보여. 아파트밖에 안 보여. 그래서 아파트 공학이란 박사학위 논문을 써요. 아, 이분이 영감을 거기에서 얻었군요. 거기서 얻어서 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걸로 지금 현직 교수예요. 아니, 한국에 와서 본 아파트의 풍경으로 논문을 써서 너무 지금 충격받은 거지.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거거든요. 원래 아파트는 누가 처음 구성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외국의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아파트가 진짜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가 없죠. 있나 싶을 없어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사실 외국에서의 아파트 하면 약간 빈민, 이게 뭔가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효율적인 그리고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아파트밖에 없어서 아하. 공동생활을 하면서 세이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동생활을 시작한 게 아파트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는 어떤 건축가가 처음 기획한 거예요. 기획했고 그 기획의 밑바탕에는 공상적 공산주의자들이. 공상적? 공산주의자들. 아, 어려워요. 공상적 공산주의자들. 공상적이라는 말이 붙는 건 왜 붙는 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공산주의를 과학과 함께 결합하려고 하는 흔한 말대로 칼 막스라든가 예. 그 이후에 다른 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가 있고요. 그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큰 틀에서 같이 더불어 평등하게 잘 살자. 이런 어떤 이념을 가진 네. 흐름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공상적 공산주의를 하는데 네. 그분들이 꿈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첫 번째 기획을 한 사람은 르 코르비지에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네. 건축가가 처음 기획을 했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를 프랑스에 처음 만들었어요. 아파트 몇 층짜리를 만들었죠 그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몇 층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가 나중에 실패했어요. 다 프랑스는 다 실패했어요. 유럽은. 왜 실패했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이 그 공간을 싫어해.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엄청 약간 싫어했어요. 그 아파트도 지금은 많이 이런 표현 안 쓰는데 닭장 같은 네. 이런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에 아파트가 왔을 때 왜 그 살려고 생각하냐면 땅이 없다는 거에 대해 했어요. 아, 땅이 없다. 네, 우리가 아까 말한 공간, 영역. 예. 영역은 땅이지. 그렇지. 땅이지 빈 집 공간이 아니란 내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사실 그런데 토지의 개념이 없어요. 없죠. 토지 개념이 없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혹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 가보면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가 더 많다. 예.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예, 공상적 공산주의자. 예, 그리고 실제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네. 이 아파트 문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게 노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봤던 꿈을 꾼 건가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네. 지금 요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네. 아파트는 공유 공간이 있잖아요. 예. 공유 공간을 잘 구성하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놀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만큼 좋은 게 있어요? 없죠. 그렇죠. 주택에 살고 멀리 떨어져 살고 어렵죠. 막 하면은 한번 모이기도 그렇죠. 힘들고 뭐 그 안에서의 질서를 잡기도 그렇죠. 힘들고. 공산주의로 가는 가장 좋은 삶의 양식을 아파트로 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실제로 예.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파트를 많이 장려했어요. 예. 여러분 러시아 가보세요.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 많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안 지을 때부터 러시아에서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의 머릿속에서 뭔가 이상적 공산사회로 가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 실패했죠. 예. 또 이건 약간 다른 맥락인데 그러니까 현대사회, 미래사회로 가는 가장 적합한 삶의 양식, 건축 양식이라고 르 예. 코르비지라는 사람이 네. 제안했고 설계했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는 거의 그 실패를 기정사실하고 있어서 지금도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예요. 부득이한 경우. 왜냐하면 갑자기 대량 어떤 난민이 들어왔을 때 예. 주로 아파트에 주로 사시면 난민들이 많아요. 난민들.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난민이 생겨나 그러면 아파트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최장군 말하듯이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 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가 하여튼 성공했어요. 예. 자,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즉 아파트가 우리한테 충분히 좋은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미래적 삶의 네. 건축 양식인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오늘 그런 시간 아니잖아요. 예. 아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그게 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네. 아파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이란 게 없는 거예요. 건축이란 게 없다. 건축 문화가 없어요. 건축가들의 죽음이에요. 아파트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건축하면은 이게 뭔가 나의 예술적인 감각도 그렇죠. 좀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을 사는 사람에 대한 고민도 좀 녹아 네. 들어가져 있고 예. 그러니까 약간 공감각적으로 혹은 약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공간인데 예. 아파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균실 그렇죠. 뭔가 제거가 되고 없는 그러니까 획일화된 아파트를 만드는 회사는 건축가를 필요하지 않잖아요. 엔지니어가 필요한가? 그렇죠. 아니 이제 건축 설계도 하고 다 네. 하지만 그건 건축가들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건축가가 살기가 어려워요. 왜? 대부분은 그런 대형 건설사들이 하잖아요. 예. 개별 건축사무소는 할 수 있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긴 하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뭔가 좀 외곽 지역 내지는 타운하우스 내지는 뭐 좀 여유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위주로. 네, 그런 위주죠. 네. 근데 그것도 타운하우스도 사실 아파트 차이가 별로 없죠. 아, 타운하우스라는 것은 굳이 기본적으로 따지고 사고방식이. 근데 이제 토지는 존재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공간, 장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공간에 몰입한 거예요. 예. 근데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장소 장소에 대한 관심을 가고 있다. 특징적 사유가 예. 대두되고 있다. 장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면 물론 아파트도 장소가 될 수 있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이제 추억이 쌓이고. 근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장소가 되려면 장소랑 다른 데와 다른 점이거든요. 다른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만의 장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음. 강의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야라고 그렇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작은 시간만큼이나 공간이 중요하다. 그렇죠. 공간과 장소는 다른 다르다. 개념이다. 현대 사회 우리 대다수들은 공간에 살고 있다. 그것도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창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된 무균실과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선택으로 하는 게 OTT나 이런 영상을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는 커피숍을 방문하는 특징적인 그런 곳을 방문하는 걸로 우리가 나름의 그 욕구를 해소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안 그러니까 주셨고. 도시가 최소한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은 이제 점점 어느 임계점 이럴 때까지 확장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왜 우리나라에 생겼냐고 하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장소에 비해 우리가 공간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어요. 예. 그건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한국 사회에서 역사를 얘기하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처음 만들어질 때 정부, 기업, 예. 중산층의 이익 연합으로 만들어진 탄생한 문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만들려면 아파트가 아닌 공간이라면 엄청난 예산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는 쉽거든요. 사실. 예. 정부 예산이. 정부는 아주 좋아요.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을 생활 수준 높이는데 이 아파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돈 벌기 쉬운 사업이 없어요. 단기간에. 더군다나 그리고 중산층이 이익 연합을 해서 탄생한 거예요. 이게 한국적 아파트가 부흥하게 된 계기인데 예.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그렇다는 치고 그러면 아파트계에서 없어진 장소성을 어디서라도 가질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 대한 공간. 그래서 대한 공간이라는 말로 저는 도시의 다양한 장소들을 살려줘야 된다. 야. 서울에 비록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주 3, 40년 전에 우리 아주 가난했던 시절 예를 예. 들어서 또는 어떤 감추고 싶은 것도 지금은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길도 가고 경리단길도 가고 예. 그런 공간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생기를 불어넣을 곳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가 나서줘야 된다. 나서줘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장소를 도시가 품고 있도록
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제 감이 좀 오는데 밖에서 자꾸 가로수길 얘기하니까 가로수길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예. 저 옛날에 경리단길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경리단길을 좋아해서 거기 예. 가서 이제 서울 오면 가서 예.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아주 좋은 빵집 있어요. 경리단길을 예, 좋아하신답니다. 예. 취향 확실하신 분이에요. 네. 예. 빵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면도 좋아하시잖아요. 면, 빵 다 좋아하죠. 밀가루를 그렇습니다. 주로 좋아하시나 예. 봐요. 예.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를 좋아했어요. 밀가루. 음식을. 예.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부잣집 아들과는 예,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다음 주에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왁구용 정답은 공간이었어요. 뭐 지방간, 뒷간 이거 아니죠. 예, 1번 공간 맞춰주신 분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 주에도 만나 봬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